주호민 씨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호민이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주변인들이 이렇게 모조리 손절을 하고 있는 것이냐. 참 나열되어 있는 말들만 살펴봐도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주호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호민 씨 사태가 사회적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도 남았을 만큼 매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볼 건데요. 기사에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 넘은 주호민 분풀이, 자폐아들 침착맨 잡고 사임계 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언론사 기사를 통해 쏟아졌을까요? 바로 이런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호민 씨와 굉장한 절친으로 표현이 됐던 이 침착맨이란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이자 유튜버.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죠. 친하니까 너도 책임져. 주호민 절친이란 이유로 침착맨의 불똥이 튀었다. 자, 한번 쭉 내려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호민 논란과 관련해 침착맨, 일명 이말년 작가죠. 연대 책임을 물으며 방송을 중단해라,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들은 단순히 침착맨이 주호민 작가와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 또는 주호민 작가를 함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연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호민 씨의 대응이 과도했다라는 여론이 커진 상태다. 글쎄요, 커진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문제는 해당 논란이 계속되자 주호민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왔던 절친인 침착맨에게도 입장을 표명해라, 그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침착맨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해요. 호민이 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절친으로서 이번 사건 자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떻게 됐든 원래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전달이 될 수 있어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굉장히 참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실제로 방송 중에 보여주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기사에 올라와 있어요. 아, 어떤 집단의 싫어요 테러 무섭네. 당장 응원합니다. 영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침착맨의 이런 조심스러운 언급들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침착맨 방송에 싫어요 버튼을 누르며 비추천, 세례를 퍼붓고 유유상종이네. 왜 주호민 편을 들지? 친하니까 팔은 안으로 굽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침착맨의 딸까지 언급하며 선 넘는 악플도 남겨지기도 했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종업계에서 같이 방송하면서 상부상조를 해왔다면 잘못했을 땐 같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맞지. 본인은 잘못 없는 것처럼 쏙 빠져나가려고 하냐? 라고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이 최근 들어 너무 거세지자 이 침착맨은 지친 기색에 역력하며 급기야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4일 유튜버 궤도와 함께 진행한 방송에서 다음 방송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나중에 해야 될 것만 같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9월 추석쯤까지 하고 나서 오물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만 같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활동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주호민 씨하고 이말년 씨, 침착맨이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또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 주호민 씨뿐만이 아니라 이 침착맨의 경우 연간 수익이요 30억 원을 넘어섭니다. 영업이익이 30억이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침착맨의 수익은 어마어무시했다라는 이야기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침착맨이라고 함께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이 침착맨 역시 예전에 했었던 말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웹툰 그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번다. 자, 쭉 보니까 지금 이 침착맨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웹툰, 만화 그리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 활동이 훨씬 많이 번다. 쭉 보면은 이 침착맨 채널을 운영 관리하는 주식회사 금병영이라는 회사는요. 지난해 총 49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30억 6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매출이 49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36억 원에 육박합니다. 와, 대다수가 순이익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세금을 제한 당기 순이익만 29억 1천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순이익을 남기고 있고 임직원이 총 7명이라고 해요. 이 침착맨이 직접 설립한 회사죠. 매출액 전액이 유튜브에서만 발생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익을 버는 이게 뭐 세금 제하기 전에도 영업이익이 1년에 35억 6천이면요. 한 달에 못해도 3억씩 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에게는요. 이 침착맨이 버는 3억 수익을 평생 못 모으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방송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주호민 씨의 절친인 침착맨이 쏟아낸 겁니다. 결국 친하니까 너도 책임져. 그런데 이 책임, 물론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침착맨과 절친이었던 주호민 씨의 대처가 올바랐다면, 이 주호민 씨의 대처가 지금처럼 아쉬운 모습이 아니었다면 과연 저런 비판 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요. 이런 반응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올렸던 1일 전 영상을 한번 쫙 들어가서 보면 1일 전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방장이라고 불러요. 이 침착맨 팬들은 침착맨을 방장이라고 부르는데 기레기들이 어그로 끄는 기사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다 건강히 돌아와라.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화이팅이다. 방장님, 저도 댓글 거의 안 남기는 편인데 이상한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하니까 너도 책임져. 이 사태가 사실 제가 봐도 좀 선 넘은 비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교사들의 비극에 대한 공분, 그 분풀이 대상으로 주호민 가족이 지목되어 자녀 학교까지 까발려지고 있다. 글쎄요. 이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친인 침착맨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거는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물론 친하게 지낸 이말년이라는 이 웹툰 작가이자 침착맨이라고 불리우는 유튜버,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은 바로 주호민 씨잖아요. 결국 침착맨이라는 지인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절친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 사실에 대해 스스로가 눈치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주호민 씨란 얘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불똥이 주호민 씨의 절친인 침착맨에게까지 넘겨졌죠. 심지어 변호사들의 사임 진위 여부까지 거론되는 광폭한 여론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자체가 주호민 사태로 변질됐다라고 말을 해요. 글쎄요, 과연 이 얘기가 맞을까요? 자, 주호민 부부와 피소당한 특수교사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담당 검사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녹음이
교사의 동의 없이 주호민 부부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진행한 것이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샀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대표 사례로 동의 없는 무분별한 녹음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질타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과열됐다. 그 열기는 주호민 부부를 향한 비판이 피소당한 교사에게 교육받은 그들의 첫째 아이에게도 향했다. 더욱이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고 통제가 어려운 발달장애라는 인식이 더해지며 자폐 혐오로까지 확산이 됐다. 심지어 주호민 부부의 아이의 첫 전학 학교까지 언론에 특필되며 불필요한 과도한 관심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신과 함께 시리즈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주호민 씨는 다양한 방송, 컨텐츠에 출연할 만큼 유명세가 뒤따랐죠. 자녀의 일도 개인적인 송사이겠으나 대중이 느끼기엔 한 사건을 대표할 만한 유력 인사임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호민 씨의 유명세가 과연 서희초 교사의 사건까지 포함하여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만큼 대단한가? 고작 웹툰 작가 한 명과 그의 아내가 모든 교권을 파기하는 대표 명사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요. 아마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주호민 씨의 사태는요. 서희초 사건과 별개로 놓고 봐도요. 교사에 대한 갑질,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권의 몰락, 나아가서는 자폐아건 아니건 설사 주호민 씨의 아들이 자폐아가 아니었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이런 사태는요. 많은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참 희한하게도 이 주호민 씨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더해지는 반발심을 자극하는 주호민 측의 실책, 진정한 사과 없는 태도에 빌런 몰이가 더 씌워졌다. 파괴왕이라는 별명 탓에 이미 주호민이 교권 추락의 이슈마저 파괴했다라는 유행까지 더해졌다. 생명이 사라진 비극이 조롱거리 희화화되거나 한 개인을 향한 분노로 쉽게 잊혀지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나. 글쎄요. 좀 맥락이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호민 씨 사태를 가지고 서희초 사건을 덮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결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희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주호민 씨 사건을 그저 분풀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주호민 씨의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가 존재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고 교사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예리하고요. 날이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호민 씨 본인의 실책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피해 학생에게 사과 거부는 레전드다. 피해자가 사과를 안 받는 건 본 적이 있어도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건 뭐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댓글들이요. 계속 달립니다. 보이시죠? 10분 전, 13분 전, 16분 전. 다시는 방송에 공중파에 얼굴을 내밀지 말라. 충분히 돈 많이 벌잖아. 그럼 그 시간에 애들이나 돌보지 그랬냐?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절하고 있냐? 변호사마저 이건 아니다. 바로 손절친 게 너무나 황당하다. 심지어는요. 주호민 씨가 남겨놓은 입장문에 들어가서 댓글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비싼 수임료를 제시했는데도 변호해주지 않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해명하려고 연락하신 특수교사님은 1년 동안 연락을 다 무시해놓고 재판이 불리해지니 바로 연락하는 게 너무 멋있네요. 그래놓고 쓴 이 입장문에 선철운운하신 거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 관련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초반 상담 이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임해서 못 쓴 거잖아요. 안 쓴 게 아니라 거짓말 또 들켰으니 입장문을 또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야. 결국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대중들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의 사임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본인이 선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임을 했지만 사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작성한 이 입장문에서는 정작 선임한 적이 없다 라고 밝힌 건 너무 민망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댓글들이요 23,000개가 넘는데 1분 전에도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변호사가 다 떠나니까 연락하고 게시글을 올렸더군요. 이제 정말 인생의 끝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앞뒤 안 맞는 게 있는지. 읽어보더니 전부 다 변명밖에 없다. 절대 본인 잘못은 없다라고 적혀있네. 우리 8살 아이들에게도 잘못에 대해선 절대 핑계나 변명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참, 이런 이야기.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지독하다 지독해. 100% 패소할 거라 도망간 거다. 대중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다. 선생님께 사과드리는 게 어떻겠냐? 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왜 터져나오고 있겠습니까? 주호민 씨 본인의 정말 큰 잘못과 실책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흘러갈지도 모르고 이 주호민 씨 본인이 생각했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구독기사 하나로 인해서 주호민 씨의 지금까지의 민낯이 하나하나 다 공개됐다라는 비판들마저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나왔길래 이 주호민 씨 사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여론이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게 됐는지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더 팩트 언론사에 올라왔어요.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선임 변호인이 이틀 만에 전원 사임했습니다. 와, 타이틀부터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주호민 씨 아들을 변호하겠다라고 했었던 이 변호단들, 선임된 변호인들이요. 단 이틀 만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이 변호사들이라는 건요. 뭐 굉장한 명예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보면 이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설 변호사 분들 중에 흉악범들을 변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중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저렇게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변호해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만큼 변호인들은 이 중립의 입장을 지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의 변호를 아예 못하겠다 라고 못을 박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인지 한번 이유를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 사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5일 전이죠. 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건을 검토하고 딱 이틀 만에 갑자기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아직 팩트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이 변호사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해요.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주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도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본을 들어본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현 교수님,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나서 변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호민 작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라 라고 제안을 했었죠. 야, 근데 이 류재현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도 여전히 뭐 소수이긴 하지만 주호민 씨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아니다. 이 주호민 씨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이 특수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 저런 행동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끊임없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지금 보니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변호사들이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법률적으로 무죄다 또는 법률적으로 유죄다 라고 정확하게 뭔가 딱 결론이 난다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호사든 변호를 맡으려고 할 겁니다. 변호사들은요, 그냥 자신의 변호,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왜 이들이 마다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2명이 사임을 했다. 그것도 이틀 만에. 이 류재현 교수님이 말한 부분이 팩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녹음본을 전체를 들어보면 이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듣고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유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특수교사분이 충분히 교육 차원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호민 씨가 애시당초 자신만의 판단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교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했다면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인 것 때문에 교사분하고의 상담을 취소하고 고소를 했다. 둘 중에 뭐가 더 감정적인지는 대중들이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 주호민 씨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 이 녹음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왔었더라면 화가 좀 났을지언정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자신의 발로 뻥 차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호민 작가는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취했고 그 이후에 2차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와, 충격적이죠. 최근 주호민 씨가 자신의 2차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더불어서 자신은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2차 입장문을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순서가. 이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고 나서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했고 그리고 2차 입장문을 낸 겁니다. 순서도를 보세요. 정말 주호민 씨가 이번 사태를 크게 만들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서는 정말 특수교사분에게 감정적 대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팩트였다면 아니 어떻게 사선 변호인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자마자 연락을 취합니까? 그 이전에 연락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신들이 상담을 잡았었던 그 일정을 취소하지 말고 많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받을 시간에 특수교사 담당자분을 직접 만나서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고소를 해도 늦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순서도를 보니까 주호민 씨의 속내가 보인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연락을 했고 그것도 안 만나주고 2차 입장문 보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입장문 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입장문 속에서조차 뭔가 특수교사 선생님을 위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류재현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철저하게 모욕했다. 그런 비판이 쏟아졌을 만큼 이 입장문은 결코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요,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내와 상의해서 상대 선생님에 대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라고 내용을 밝혔죠. 근데 이게 벌써 입장문이 나온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사들에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전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탄원서가 이미 법원에 제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탄원서 중에서 아직까지 주호민 작가 부부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호민 작가 부부가 탄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이 수원지법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탄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파국으로 갑니다. 사선 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한 명만이 주호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런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요. 사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원지검이 직접 선정해 놓은 국선 변호인만이 주호민 작가를 변호할 수 있고요. 국선 변호인마저도 사임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이 국선 변호인은 이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사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더 팩트 언론사에서는요. 주호민 작가 측에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 이 국선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접촉은 어렵다라는 거부 의사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이 주호민 씨 측에서 우리는 언론사와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넘어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재판은요. 지금까지 딱 2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 이번 달 말일이죠.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호민 작가가 원하는 대로 정의 구현이 될까요? 정의 구현이 된다라고 했다면 글쎄요. 지금 이렇게 주호민 작가의 선임을 받은 변호인들이 내용을 훑어보고 이틀 만에 사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주호민 사태, 변호사가 없고 사선 변호인이 사임이 됐고 3차 공판을 앞두고 진실 공방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주호민 작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겁니다. 더불어서요.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하게 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이 자폐로 인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가 됐는데 녹음기까지 넣어가면서 교사의 교육 현장을 확보를 했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이제 어디까지 번지는지 아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주호민 사건, 교육부를 규탄하는 장애인 부모 연대. 제가 한번 예고를 드렸죠? 드디어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 주호민 씨 사태를 따지고자 교육청에 직접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폐 부모님들이 결집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라 쏟아지는 혐오에 거리로 나온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었어요. 이게 주호민 작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청 앞에 모였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주호민 작가 사태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을 분리하고 특수학교 지어라 이런 비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비판이 쏟아졌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는 장애 아동들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 도움을 주고 싶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컸다라고 한다면 최근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특수 아동들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배려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오히려 고마움은 느끼지 못한 채
갑질을 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주호민 작가의 요번 고소 사건 때문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던 특수교사님을 녹음기를 넣어서 고소를 해버린 이 사건은요, 그야말로 최악이 됐고요. 많은 대중들에게 내 아이도 저런 자폐 아동들에게 내가 몰랐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소까지 해버리는 저 모습을 보니 회의감이 든다. 그냥 특수아동들을 따로 분리해서 특수학교 지어서 그쪽으로 보내라. 이런 혐오 차별이 엄청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주호민 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엄청나게 특수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전공한 교수님도 아니라고 했고요. 변호사들도 이틀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주호민 작가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맞을까요? 이제라도 사과문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그런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번 말일 28일 공판에서 주호민 씨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요, 다시는 이 사회에 발들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